주간 세계 테러 동향,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임보희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6월 26일 문체부는 제1차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 계획을 통해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와 관련된 차별이나 편견이 조장되지 않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법, 혐오 발언 등 금지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계획은 소문화 다양성 보호 및 확대, 또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하며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 기반 형성 등 3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6월 5일 동부 안후이성 안칭시 번화가에서 25살 우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우 씨는 가족 문제와 비관주의 등으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동북 3성 가운데 하나인 랴오닝성 다롄에서 30대 류모 씨가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도로 횡단보도로 돌진해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에 치인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류 씨는 투자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사회에 보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 장쑤성 난징에서는 전 부인을 차로 친 뒤 차량을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해 흉기를 휘둘러 7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윈낭성 성도 군밍시의 한 중학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뒤 학생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범죄는 중국인들 사이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이런 범죄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저항이나 조직화된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무한 경쟁이 빚어낸 사회 현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프간 소식입니다. 6월 5일 북서부에서 민간인을 태운 미니밴 한 대가 도로변 매설 폭탄을 밟아 11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니밴은 폭발 충격에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으며 사망자 중 3명이 어린 나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격 배후를 주장하는 주직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주정부는 탈레반 반군이 군경을 타깃으로 폭탄을 장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3배 크기인 아프간에는 20년 동안 아프간전으로 수많은 폭탄과 지뢰가 묻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반군들이 정부 군경 차량을 타깃으로 심은 것이지만 종종 민간인들이 죽는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 초 3개월 동안 1783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쳐 전년보다 29%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1일까지 미군을 모두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북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예멘 소식입니다. 6월 6일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정부 거점 도시인 마리브에 떨어져 아이를 포함한 시민 1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부 장관은 이번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후티 반군을 규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리브주는 예멘의 경제적 생명줄인 원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핵심 지역으로 지난 2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동맹군과 후티 반군 사이에 격전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예멘 내전은 2014년 이후 6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우디와 미국 등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겠다며 개입해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사태로 현재까지 13만 명 이상이 숨졌으며 3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라크 소식입니다. 2월 6일 살리우 대통령은 이라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의 도전 과제인 폭력과 테러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형제들, 친구들과 협력하여 중동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긴장과 위기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총리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와의 전쟁, 안보 상황의 개선, 여러 방면의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에 관해 의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파견단의 지휘권을 가진 덴마크의 외교장관은 앞으로 이라크의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라크 내 나토 파견단은 2018년 군사 자문과 훈련, 비전투 작전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안보기구와 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리비아 소식입니다. 6월 6일 남부도시 사브라에서는 자살폭탄 공격으로 정부 보안군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탄 공격은 자살폭탄자가 고성능 폭탄을 가득 실은 툭툭 소형차를 몰고 검문소로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부아시의 검문소인 수누시의 살헤의 수누시 초소가 폭발로 날아갔습니다. 당국은 모든 보안기관과 군을 향해서 이 같은 폭탄 테러범의 공격을 막아내고 범인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직 이번 폭탄 테러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부르키나 파소 소식입니다. 6월 4일 북동부 야그아주 솔한의 주택가와 시장에서 무장괴한 공격에 민간인 14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7명 이상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같은 날 소란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타다르야트 마을에서도 무장괴한들 공격에 민간인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주도한 단체가 어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이번 공격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극단주의 폭력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인 사헬 지역에서는 최근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 IS 등과 연계한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공격이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지난 2년간 114만 명 이상이 터전을 잃었으며 올해만도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 소식입니다. 6월 3일 정부가 티그라이 지역 반군과의 내전에 대한 국제사회 휴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작전은 마무리에 가까워졌다면서 조만간 무장 반군을 일소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티그라이 사태는 지난해 11월 에티오피아 정부가 법치 회복 등을 명분으로 티그라이에서 군사 작전을 개시하고 이 지역 집권 정당인 TPLF 축출을 시도하면서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내전 발발 당시는 수학기여서 식량 공급에 악영향을 끼친 데다가 내전으로 농촌 지역의 국제사회의 원조가 전달되는 데 큰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티그라이 주민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식량 원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은 군사작전 개시 약 한 달 만에 티그라이 주도 메켈레이를 점령했고 티그라이에서는 친정부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전했습니다. 티그라이의 농업 기반 시설도 광범위하게 파괴됐고 식량과 물자는 약탈됐습니다. 지난 4월 티그라이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2,0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단 소식입니다. 6월 6일 아프리카 수단의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 아랍계 타이샤족과 비아랍계 팔라타족 주민 간의 유혈 충동이 벌어져 최소한 36명이 사망했고 32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단은 2019년 4월 30일 철권 통치의 오바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민중 봉기로 무너진 뒤 군과 민이 3년간의 과도 정부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부의 다르푸르에서는 도착 아프리카계가 수도
하루툼 중앙정부의 아랍계 독점에 반발하여 2003년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바시르 정부는 현지의 유목민 아랍 부족을 무장시키고 반란 세력을 토벌하도록 잔지위드로 불리는 무장대의 잔인한 공격으로 다르푸르의 주민 10만에서 3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시르는 다르푸르 진압과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돼 국제체포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입니다. 6월 6일 토론토에서 200km 떨어진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20세 남성이 운전하는 픽업 트럭이 일가족 5명을 향해 돌진해 74세와 44세 여성, 46세 남성과 15세 소녀가 사망하고 9살 소년이 큰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된 증오 범죄로 보고 용의자에게 테러 혐의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용의자인 벨트먼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6km가량 떨어진 쇼핑센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미리 계획됐다는 증거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이슬람교를 믿었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됐다고 보면서 용의자가 증오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7년 퀘벡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6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티르토 총리는 이슬람 혐오는 캐나다 지역사회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며 은밀하게 퍼지는 비열한 증오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 소식입니다. 6월 7일 북부 아마조나스주 주도인 마나우스에서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폭동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내버스와 경찰 차량, 공공건물, 은행 지점, 상가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사립학교 수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건소가 브레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연방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반달리즘, 즉 공공기물 파괴 행위에 대처하려면 연방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동은 경찰이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일 마약 밀거래 단속 과정에서 대형 마약 밀매 조직 CB의 두목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두목급이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터키 소식입니다. 6월 5일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난민촌, 특히 학교 근처 유치원을 표적 삼아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마크무르 난민촌은 터키 국경에서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터키에서 넘어온 난민 수천 명은 20년 넘게 난민촌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 난민촌에서 쿠르드 노동당 PKK의 피난처를 제공한다면서 유엔이 이 지역을 청소하지 않으면 터키가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터키 인구 8천만 명 가운데 쿠르드족은 18%를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정치 조직인 PKK는 1984년 터키 남동부에 쿠르드족 독립국가를 세우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반란 여파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쿠르드족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1988년 화학 무기와 폭격으로 18만 명 이상의 쿠르드족을 학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PKK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도 ISIS 퇴출을 위해 PKK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독일 소식입니다. 6월 3일 독일 북부 첼레 지방법원 로비에서 A씨가 B씨를 총격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총탄은 현관 인근서 발견됐고 법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법적 다툼 중이었다고 전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임보희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